네, 안녕하세요.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판막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과 그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점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저희의 가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성지입니다. 그렇게 짧게? 이것도 아까처럼.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판막 전문가 박성지입니다. 더 어색하다. 전공 분야가 판막 질환이죠, 그죠? 네. 판막 질환, 네. 신부전. 판막 질환, 신부전, 판막 시술에서 이미징,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임산부들 이제 판막 질환 이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전문 분야는 판막. 판막 질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은 중증으로 가면은 수술을 받거나 일부 환자는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겁내하고 예.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수술은 개용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판막을 찾아가서요. 고장난 판막을 대체하는 판막으로 조직 판막이나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수술에는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판막이 어느 정도 쓸만하다 싶으면 수선을 해서 자기 판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인공 판막 치환술이라고 네. 하는 이 인공 판막을 넣는 수술인데 자기 판막은 그 자리 둬요? 잘라내요? 자기 판막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없애죠, 선생님. 잘라내고서 인공 판막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판막 질환에 있는 환자는 판막뿐만 아니라 뭐 주변도 좀 약간 석회화도 있고 뭐 좀 지저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네. 그 자리에다가 인공 판막을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판막 수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모든 환자에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 시간에 4종류의 판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수선은 승모 판막이랑 삼천 판막에서만 가능하고요. 대동맥 판막이랑 폐동맥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수선은 좁아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수선을 해서 넓힐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잘 안 다치는 경우에만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모판, 삼천판, 폐쇄 부전일 경우에 네. 수선해서 사용하고 과거에 대동맥 판막도 수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동맥 판막이 폐쇄부전 역류증에 초기에는 수선을 했는데요. 대동맥 판막이 전신으로 피를 보내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망가져서 그거는 안 됩니다. 하여튼 대동맥 판막은 옛날에는 수선했지만 지금은 결과가 안 좋고 환자의 사망률이나 뭐 합병증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판막에는 소위 말하는 뭐 두 종류의 판막이 있다고 그러던데 기계 판막, 조직 판막. 네. 예,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기계 판막은 금속 판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속이니까 째깍째깍 소리 나는 금속 판막이 있고 그리고 조직 판막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돼지 판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에 있는 이제 심장 주변에 있는 막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판막이 있어서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 판막, 조직 판막 그리고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금속 판막 이게 기계 판막입니다. 아니 그 돼지는 네. 심막이 아니고 판막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돼지 판막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돼지는 판막을 네. 이용하고 네. 소는 심막을 바깥에 이용해서 심막을 이용하고 네. 소는 심장이 너무 크니까 그 판막을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곤란하겠네요. 이게 내 심장 정보 30년 만에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 근데 판막이 금속이면 금속이지 왜 기계 판막이에요? 기계요? 그거는 번역을 할 때 좀 선생님이 이상하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케니컬 밸브. 네, 맞아요. 미케니컬 밸브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계 판막. 네. 금속으로 된 판막. 네. 그게 금속으로 된 거와 조직 판막에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금속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명이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면은 거의 잘 쓰면 평생 잘 가기도 하거든요. 평생이라는 게 뭐 30년 네, 이상? 30년 이상도 쓸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게 와파린이라는 약을 잘 먹어서 금속 사이에 피떡이 안 생기시도록 유지만 잘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조직은 얘가 조직 판막이니까 얘도 수명이 있어서요. 그렇죠.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아무리 잘 사용을 해도 정말 10년, 15년 이상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망가지면은. 그래도 와파린은 사용을 별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조직 그러니까 판막이? 조직 판막은 처음에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사용을 하다가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나 승모 판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이런 이제 항혈전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네. 사실 와파린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혈액 검사도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청국장도 못 먹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계 판막은 오래 쓸 수 있는데 와파린을 평생 써야 되고 조직 판막은 이 낡아서 10년, 15년이면 갈아야 되지만 네. 그래도 와파린을 안 먹어도 되고 네. 젊은 사람은 기계 판막을 많이 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조직 판막을 쓰겠네요. 요즘에는 젊다, 나이 많다의 기준, 나이가 참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70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아직도 논란은 있는데, 다만, 임신을 해야 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속 판막을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은 금속 판막,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직 판막을 하고요. 임신을 해야 될 여자분들은 기계 네. 판막이 곤란하다는 그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와파린 때문이죠. 결국은 와파린 때문이죠. 와파린이 태아의 임신 초기에 이렇게 그 태반을 지나가서 아기한테 문제를 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기형도 일으키고 예. 뭐 출혈도 출혈 일으키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조직 적합성 우리 몸에 맡기는 조직 판막이 좋은데 당연히 뭐 조직이 기계보다 낫겠죠, 그죠? 예, 금속보다 나을 텐데 하여튼 좀 수명이 있다는 게 네, 예, 수명이. 그게. 저는 이제 관상염에 스텐트를 넣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스텐트를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아, 그게 네. 바로 이 조직 판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것은 조직 판막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니 거는 근데 뭐. 10년에 한 번씩 꼭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괜찮으면은 평생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네. 한 뭐 50세에 조직 판막을 갈면은 네. 10년 지나면은 몇 프로 정도가 수술을 하나요? 근데 이제 그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이 정도만 수술을, 재수술을 하게 되니까 제 환자 중에는 지금 조직 판막인데 30년인데 그대로 쓰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다 돼가니까 내가 또 수술해야 되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기계 판막에서 조직 판막 쓰는 경우, 수술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조직 판막 망가지면 재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교정을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대동맥 판막뿐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판막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네.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조직 판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네. 생겼다는 거죠. 네. 잘 알죠? 선생님 태비 전문가시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저도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예. 하여튼 그 지금 탭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전 아마 여기에 이 링크가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수술이라 그러면은 네. 굉장히 겁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굉장히 겁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랑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합병증들의 발생률들이 되게 많이 줄어는 들고는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합병증들은 여기를 흉곽을 열어서 다시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환자분들이 여기를 너무 아파하세요. 여기가 이제 아물면서 아파하면서 팔을 움직이는 거가 처음엔 제한적이시거든요. 움직이면 여기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통증이 없어지는 데는 한
진짜 4에서 6주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외래에서 배면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특히나 여자분들, 연세 많은 여자분들은 힘들어하세요. 너무 겁주는 거 아니, 아니에요? 겁은 이 말 듣고 그거는 수술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숨은 안 차는데 여기가 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일반 생활 다 가능하십니다.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되는 거는 수술할 때 돌아가실까봐. 아, 그렇죠.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마취를 하고 가슴 열고 심장도 열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심장 건드리면 죽는 걸로 알았잖아요. 뭐 수십 년 전에는. 지금은 뭐 사망률은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그게? 사실 요즘에 들어서 판막 수술 이후에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죠. 수술 이후의 관리를 흉부외과가 처음에 수술 직후 관리, 그 이후에는 저희 다 순환기내과 교수들이 또 그 환자분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치료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중증인 경우는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한 1, 2% 정도 네,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평균은 1, 2% 정도 됩니다. 1, 2%면은 뭐 굉장히 중증 상태나 뭐 다른 폐 기능이 나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수술 후에 사망하시고 나머지는 뭐 안전하게 잘 회복하셔서 활동하신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판막 수술이 굉장히 안전해졌고 회복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도 약물 치료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제 와파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항혈소판 제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쓰는 약들이 좀 있나요? 네, 이게 판막마다 조금 다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지혈증 있는 환자분들,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치료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천 판막 역류증이나 아니면 승모 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심장 기능을 좋게 만드는 심부전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또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거가요. 수술하면 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된다. 그게 제일 오류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술하셔도 약의 개수는 줄어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심장을 갈아도 약을 그럼요. 먹는데 네. 판막만 갈았잖아요. 그죠? 네. 다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인공 판막을 넣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균이 그 판막에 앉아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치를 하거나 무슨 수술을 할 때 꼭 항생제를 쓰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항생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판막 수술을 하신 분들, 인공 판막 교체를 하신 분들, 그리고 수선을 하신 분들 모두 다가요. 발치를 하거나 스케일링을 하거나 신경치료를 하거나 피가 좀 나서 입안에 치료를 하실 때는 예방적 항생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소견서 다 적어드리고 치과에 이렇게 저희가 편지를 써드리면서 예방적 항생제 하시고 난 이후에도 며칠간 쓰는 항생제를 쓰시도록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발치 경우로 따지면은 항생제를 한 며칠간 정도 먹어야 되죠? 예방적 항생제는 치과 시술 1시간 전에 아목사실린 2g을 먹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보통은 3일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안 드셨을 때 정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판막에 균이 들어가서 잘 움직이던 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판막이 망가져서 응급으로 또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감염이 생기면은 약을 굉장히 뭐 한 달 정도까지도 인공판막의 경우는 항생제가 정해져 있고요. 6주에서 8주입니다. 6주에서 8주. 네, 대부분의 경우에 판막 수술을 한 판막에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면 원칙은 항생제 쓰면서 수술입니다. 네. 발치를 할 때 특히 입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술을 할 때는 판막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겠다. 네.
내시경은 어때요? 내시경은 필요 없습니다. 내시경 필요 네, 없고. 내시경은 와파린 조절. 대장 내시경은 어때요? 그 대장 내시경도 안 합니다. 거기도 좀 지저분한데? 아, 그거는 좀 달라요. 그럼 일반 수술 경우는 뭐 어떻게 필요 되죠? 없습니다. 네.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항생제를 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치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입이 어떻게 대장보다 더 지저분하지? 입이 이제 피부 상재균 같은 경우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 중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입안에 있는 균 종류가 네. 특히 판막을 좋아하는군요. 네. 판막 수술하신 분들은 약 드시는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뭐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수술 직후에는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뭐 팔을 움직이는 거를 제한을 얼마 동안은 하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시는데 한 달, 일상생활 하시는데 한 달 되시고 나면은 제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적어도 수술 받고 뭐 한두 달 지나신 분들은 뭐 외래에서 봬도 다들 그냥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편하시죠. 네. 요게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 공항 검색대에 걸리나요? 아유, 안 걸립니다. 기계 판막도? 아이, 전혀 안 걸립니다, 아, 예. 선생님.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기계 판막을 했는데 거기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요. 인공심장 박동기. 박동기. 요런 거가 같이 들어있으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판막은 기계 판막 금속으로 되어 있어도 안 걸립니다. MRI 찍을 수 있어요? MRI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는데 음. 영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되게 어렵지만 찍을 수 있습니다. MRI의 자기장이 금속을 만나니까 네. 막 자기장이 확 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만 머리 MRI 찍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받아야 될 검사, 간격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죠? 네. 아, 다시. 아, 더워. 그래서 인공판막 수술을 하고 나면은 뭐 약물도 써야 되지만 또 검사도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판막이 잘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술 직후에 뭐 3개월째, 6개월째 이렇게 단기간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도 1년마다 한 번 심장 초음파가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수술한 판막이 잘 움직이는지, 심장이 기능이 유지가 잘 되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네, 판막이 잘 안 움직여요. 네,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판막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첫 번째는 피떡이 판막 아래쪽에 자리를 혈액이 잡아서 응고돼서 네, 예.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는 이 피떡을 녹이면 되거든요. 그 피떡이 좀 어감이 좀 세죠. 예, 근데 무서워요. 피떡 그래서 그러면 제일 잘 알아들으세요, 환자분들이. 혈전. 아, 혈전. 근데 혈전 선생님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혈전. 피떡 그럼 잘 알아들어요? 네, 피떡. 그럼 진짜? 환자분들이 정말 잘 알아들으세요. 피가 떡이 돼 있잖아요, 피떡. 피가 떡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좀 센데. 하여튼, 피떡이. 아, 진짜 입이 안 붙는다. 그래서 기존의 와파린을 드셨던 분들을 주사제로 바꾸어서 약을 써가지고 얘가 녹는지를 관찰을 하는 게 있고요. 조직판막은 아까 처음에는 와파린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항혈소판제만 쓰니까 그 경우는 다시 와파린 같은 약을 또 조기에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도 합니다. 두 번째는 판막 아래쪽도 새살이 차올라서 판막이 안 움직이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새살을 잘라내야 되니까 재수술입니다. 네.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술 합병증도 있고 인공물을 몸속에 넣었으니까 이게 작동을 잘할 것인가 걱정이 됐을 텐데 현대의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약물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검사 방법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10년 이상, 대부분 한 20년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수술 후 생활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판막 수술 후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